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번 지금 107페이지죠. 107페이지 우리가 혈론인데 지금 현재 그 풍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혈론에서 와경무들 있죠. 와경무들. 이 사상, 이걸 사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사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용은 새고, 용은 새라고 그랬죠. 이거는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새. 그 다음에 혈은 형이다. 이것이 사상형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용은 아주 기세가 웅장하게 태조산에서 중조산으로 해서 이 변환이 아주 웅장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고, 형은 이거는 뭡니까? 내가 항상 음내양수, 양내음수, 그 다음에 음중에 유양이다.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했죠. 유양이다. 그러니까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 항상 그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벌러 온 것을 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머온 것을 양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음중류와 양중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풍수에서 그 일반적으로 보는 오행이 틀리다. 그러니까 뭡니까? 일반적인 오행은 볼록할 철은 이렇게 돼 있죠. 철자는 이거는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어목할 요자, 요거는 음이죠. 볼록할 철자하고 어목할 요자, 요거는 음이다. 근데 풍수에서는 그게 아니죠.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음이고, 볼록한 것을 음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양이라고 그런다. 어목할 요자. 그러고 풍수는요, 우리가 그 정음정양법, 구성법에 의한 정음정양법 보면은 전부 음용이나 입수가 음입수해야 돼요. 그리고 음입수하고 음양을 해야 된다고. 그게 원하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 기관들을 보게 되면은 양용을 찾게 되면은 이걸 다 버려버렸어요. 음용을 취했다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모가, 이거 볼록한 거. 실제 이 일반 오행적으로 양이라고 한 걸 취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혈장 자체가 이렇게 볼록한 혈장. 푹 와혈보다는 유혈.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왕릉은 전부 이렇게 유혈입니다. 유혈. 유혈은 뭡니까? 유혈하고 이 돌하고 유혈하고 돌은 이것이 바로 음이죠. 그래서 왕릉조차도 음혈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버렸다는 얘기라고. 어머하는 거. 물론 이 와인이나 유혈은 뭡니까? 와인이나 계멸은, 와열은 특히 그 고산지대에서 많습니다. 고산지대. 뭐 때문에? 바람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와열은 이거죠. 어멍한 거니? 그 다음에 요거는 도열은, 음열은 볼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게 되면은 뭘로 봤습니까? 항상 용은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혈을 이렇게 맺죠. 그럼 뭘로? 이렇게 요거는 길쭉한 걸로 본 거예요. 요거는 뭘로 봅니까? 요건 돌이니까 길쭉하다. 그럼 요거를 받는다, 이렇게. 뭘로? 안산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음내 양수다. 받았다. 음내 양수다. 전체적인 우리가 이 혈장론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혈의 생물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계멸임 나오더라니. 근데 계멸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은데
지금 겸열은 그 택당 이식선생이라고 양평에 이제 그분 묘가 있어요. 그런데 이식선생의 조부묘를 누가 모셨냐면은 그 당시 그 세조연간, 세조하고 세종연간의 그 유명한 지사죠. 지사가 이의신 선생하고 이의신 선생 이제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아주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풍수가 한참 음택풍수, 양택이 아닌 음택풍수가 아주 이 극치를 이뤘던 데가 세종하고 세조연간이에요. 그때가 엄청난 풍수사들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 책당이 선생을 의도로 양평에 있는 겸열로 모였어요. 근데 겸열은 뭡니까? 요런 식이죠. 겸열은 양열이니까 용이 벌러가니 와가지고 이렇게 오목하게. 그러니까 겸열은 이겁니다, 이거죠. 다리를 이렇게 쭉 뻗죠, 이렇게. 이게 겸열이죠. 원래는 여기 설명할 때 겸열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돌이나 유고, 요거는 직접 우쪽에다 met으니까, 이거는 밑에다가, 여기가 뭐가 되죠? 여기가 청룡이고, 여기가 백호죠. 여기가 백호고 청룡이죠. 예. 요 사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혈장을 지니까, 이게 이제 바람막이, 여기서 부는 바람을 백호하고 청룡. 이것이 막는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 계멸이 된다. 근데 이제 와열은 여기서 이렇게 좀 동그랗죠? 이렇게. 닭동리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와열이죠. 계멸은 이렇게 여자가 다리를 쭉 뻗어버린 거고. 그래서 여기를 벌렸던 개각이다. 이게 다리를 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길쭉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청룡하고 백호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쭉하니. 여자의 다리 역할을.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성궁이다, 당고다, 궁각이다. 이것도 뭐냐면요. 다 그 다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리하고. 다 다리하고. 그러니까 합곡이다는, 이거 합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게 합곡이죠. 이 합곡열도요, 저 높은 산에 가서 보면은, 용맹이 이렇게 진행을 쫙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행령이 많아요, 주로. 이게 용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맺는, 이렇게 있어요. 옆으로 이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구령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용을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맺는 게 많아요. 행룡으로. 그걸 합곡이라고 그러는데, 자, 용맥이 이렇게 행룡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쫙 가죠. 가는데 이쪽은 뭐가 됩니까? 이쪽은 청룡이 되고 이쪽 백호자리가 하나 나가죠. 여기다 맺는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합곡이라고 합니다. 친법, 우리가 친구법에서 보면 이걸 합곡이라. 그래서 합곡헬이다. 그 뒤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고도, 단겸이 있고, 이게 장겸이 있고, 장겸은 긴 거, 쌍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곡겸은 이렇게 동그스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와열하고의 차이는 일단은 이 지각이 아니죠. 이거를 나를 보여주는 이 사격이 길다. 이게 겸열이고 이게 짧은 거. 요거는 닭둥울이다. 그래서 요거는 와열이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포인트가 뭐냐면은 와일이나 겸열도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양혈이니까 양 중에 뭐가 유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예를 들어서 볼록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있다란다면은 혈은 여울로 맨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밋밋하겠죠? 밋밋한데 뭐 때문에? 요거는 바람을 타기 때문에 높은 산에 바람을 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경을 맺는데 여기에 있으면은 혈을 이렇게 맺는 거고 그러니까 뭘로? 요거는 낮으니까 이거 뭐 양이죠. 이건 양이 돼버린 거죠. 낮아버리니까 볼록 못 먹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약간이라도 볼록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걸로 혈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요게 뭡니까? 양중 높으니까 유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양중 유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요것도 유돌도 내가 이렇게 도래를 그릴 때에 이렇게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혈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약간 오목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성궁겸은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다. 근데 짧은 쪽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성궁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치게 되면은 요 혈을 닿죠. 바람이. 그런데 혈은 뭡니까? 우리가 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혈구라고도 내가 그랬죠. 혈구라고도 하고 혈토라고 그랬죠. 우리가 뭡니까? 혈장 이제 더해보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모가 토금수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혈에 모가 토금수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혈은 뭡니까? 혈은 혈토인데 실질적으로 혈의 모든 것이 이 오행이 상생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단계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자, 이게 혈장이죠? 이게 혈장. 그러면 여기가 이게 볼록한 부분이 요거를 입수 도두라고 그랬죠? 여기가 입수 도두. 그 다음에 용이 이게 굴곡에서 이렇게 올 때 여기서 입수 도두에서 여기서 마지막 여기가 지금 현재 변환처죠. 요것이 입수란 말입니다. 이게 입수 일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모든 우리가 이기법 응용을 할 때는 입수 일절 가지고 한다. 근 많이 쓴다. 물론 여기도 이렇게 재야 되겠지만은 원래 3절 이상 현무목까지는 재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절 후에 어떤 혈이 있다라고 결록에 보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뭡니까? 여기가 선익사, 이렇게 양쪽 선익사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선익사는 현재 우리가 구경을 못해. 왜 못하냐? 선익사 구경을 하면 생지에서만 구경을 해야 돼. 생지에서. 우리가 생지를 잡을 때 선익사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봉보를 이렇게 조성하는 간에 선익사가 다 없어져 본다고 그랬죠. 인자기에서 이것이 없어져 버려. 이게 전순도 그렇습니다. 전순도. 이걸 자연 그대로 지금 현재 보존되고 있는 이런 혈장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봅시다. 입수 도두에서 이렇게 기맥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 혈로 들어가죠. 이거를 구라고 그랬습니다. 구. 이건 공구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가 이렇게 합쳐지죠.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혈수입니다. 혈수. 그러니까 혈장 내에서 발생하는 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물은 없기 때문에 숙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숙이라고 그러는데 내일 아령 독양회를 가서 보게 되면은 수기가 나오는 게 보여요. 수기가. 일종의 수맥대라고도 그러죠. 이 좌측으로 상당히 이제 물기가 있습니다. 아니, 좌측으로.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첨이라고 그랬죠. 첨. 첨아. 이렇게 첨아에서 물을 이렇게 받아서 물을 이렇게 버려주는 거죠. 이거를 첨. 첨자가, 첨자가. 이게 첨. 일단 첨아첨. 자. 그러면 요것이 뭐죠? 요것이 혈토라고 그랬죠? 혈토. 이제 우리가 그 혈의 오형을 붙일 때에 요거는 뭡니까? 도두니까 요거를 승금이라고 그랬죠. 승금. 도두를 승금. 그러면 요 금이 하나 있고 토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이 앞에 피막. 이렇게 그 순전 앞에 약간의 피막 형상. 이렇게 앞쪽도 있습니다. 피막이. 이렇게. 요거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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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량인자. 임목. 그러면 금, 목, 토. 그 다음에 요거는 상수라고 그랬죠? 요 물을, 혈수를, 이 도두를 타고 이렇게 감싸주는 물을, 공부를 감싸주는 물을 상수라고 그랬습니다. 상수. 자, 상수. 그러면은, 자, 봅시다. 토가 나왔고, 수가 나왔고, 금이 나왔고, 목이 나왔죠. 근데 하가 지금 안 보이죠? 하가. 이게 하예요. 혈처가 합니다. 혈처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다 오형제로 갖춰져 가지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내가 촛불이라고 하나 그랬죠. 어떤 불을 붙인다. 이거를 난하다. 난하.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오행이 혈장 안에서 오행이 다 지금 이제 나오죠. 모가 통수가. 근데 최종적인 하는 뭐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죠? 지기와 플러스 천기를 함유한다. 나라가. 지기가 응축이 되면은 뭡니까? 일로 모든 지기가 이렇게 응축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뭐라고? 여기는 따뜻해요. 이 혈은. 따뜻하니까 모든 지기를 치압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가 나오는 거예요. 하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기가 요일 지기가 요로 자 치압이 되어버리니까 지기가 없는 땅은 푸석푸석하겠죠. 근데 여기는 혈토도 있고 여기는 완벽한 어떤 그 기의 응결체다 보니까 우리가 봉분자가 벌어져. 근데 보통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 봉분에서 간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혈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내가 항상 설명을 해요. 이렇게 간 하나 정도 들어갈 혈처. 그러면 요걸로 모든 기가 이렇게 요걸로 다 응치를 하니까 요거는 뭐가 되죠? 한골이 된다. 그러니까 한골이 된다. 이렇게. 응? 여기에 비혈체에 있게 되면 요거는 뭐가 들어갑니까? 요거는 이렇게 불로 이게 모든 지가 묻혀지면 이렇게 하가 따뜻한 수증기 같은 것이 피어올라가 이렇게 여기서 이 수증기 같은 것이 이 봉분에 있으면 여기에 딱 혈점은 이렇게 올라가요. 수증기 같은 게. 그러면 수증기는 일종의 뭐죠? 수증기가 올라간다는 거는 일종의 수기가 여기서 발생된다는 얘기죠. 수증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애가 많습니다. 임청각 같은 안동 임청각 같은 애도 마룻바닥에 안방 앞에 마룻바닥에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상스럽게 마룻바닥은 자꾸 부식이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로 이 어떤 지기가 임청각 안으로 다 모여드니까 수증기가 자꾸 지기가 올라오게 되면 뭐가 된다고? 부식되죠.
그 수증기에 수증기는 약간의 그 따뜻한 열기도 있죠. 그것하고 그 어떤 기운이, 이 수기가 자꾸 마룻바닥을 위로 닿으니까 그 부분만 부식이 돼요. 그러니까 마룻바닥을 집은 수리를 안 하는데 마룻바닥은 교체를 많이 한다. 이런 식이라. 지금 경주 손백당, 경주 손시죠. 경주 양동 마을이죠. 예. 그 손백당의 삼방이라고 얘기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이 씨하고는 앞으로는 사돈도 안 결혼도 안 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가 그쪽 서류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 손 씨가 몰락해버리고 거기서 얘를 딸내미가 손 씨 딸이 잠깐 친정에 쉬러 왔다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들이 이신 애들이란 씨란 말입니다. 근데 이신 애들이 터져가지고 도리어 뭐라고 그러죠? 그걸 손신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 삼방에 어떤 기운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보면 양반 집들 보게 되면요. 물론 임청각이나 손백당이나 경주 채씨 그 마을이나 가서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주변에 이 산세를 보면요. 이 암석이 보이질 않아요. 안반이 없어요, 안반. 그러니까 풍수에서는 석산지혈에다 가지고 석산은 불가장이라고 그랬죠. 석산지혈에서는 석산에서는 혈이 없어요. 이게 석산은 혈이 없는데 자 봅시다. 석산에서는 혈이 없는데 얘 고독 그 스님들이 그러니까 무슨 도성북사나 오녀대사나 의상대사 이런 분들이 수도를 했던 데는 어딥니까? 바로 바위 위에서 수도를 했어요. 바위 위에다 지은 암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명찰이라고 하는데 명찰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찰은 큰 바위돌 다 끼고 있습니다. 바위를 암반을. 그럼 풍수에서는 이게 아니면은 혀를 못 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독대승들은 암반에 털을 잡은 양택에서 그것도 일종의 사람이 숨을 쉬니까 양택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고독대승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양택에서 기펴는 게 뭡니까? 험악한 암반. 그래서 이 사차 뭡니까? 옛날에 이 명사들이 지어놓은 사찰터를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뭡니까? 수도승이라는 거는 바로 어떤 지기를 이렇게 세게 응치를 시켜가지고 선승. 이게 우리 스님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선승이 있고 교승이 있어요. 그러면 선승은 어떤 글자 그대로 돌을 닦는 스님이죠. 이 스님들은 필히 여기에서 수도를 해야 돼. 암에서. 암반에서. 그럼 풍수에서 추구는 요거를 하고 있죠. 흙을. 흙에서 수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선승이 나오질 않아. 지금까지 쭉 예를 보게 되면 그래요. 이 암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뇌에도 아주 소량의 뭐가 있냐면은 지자기가 있어요, 지자기. 그리고 지구는 완전히 자석 덩어리입니다, 지구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들도 어떤 지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력을 가지고 있어. 실험에서 과학적 실험 나왔지 않습니까? 새가 이동할 때 눈으로 이동한 게 아니고 새의 눈을 감겨가지고 이동을 시키니까 정확하게 지 집을 찾아가더라. 그걸 실험에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이 지자기 영향이라고, 지자기 영향. 이 어떤 길이 다 있어요, 이 새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 이게 철새들이 이동을 하죠. 아주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때 정확한 자기들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거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러냐? 바로 지자기 영향이에요, 지자기.
그러면 우리가 강물질이다 해가지고, 강물질은 어디가 있습니까? 흙에 있습니까? 강물질이? 돌에 있죠, 돌에. 돌에서 우리가 강물질을 캐냈잖아요. 바로 암반이나 이 암은 섞은 돌은 강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강물질. 이 강물질. 강물질.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으려면은 흙에서는 그렇게 센 기운이 나거든요. 흔히 우리가 흉가라 해가지고 가끔 그 신문이나 그런 게 나오죠. 거기는 뭐가 지나가고 있냐면은 상멸이야, 상멸. 그러면은 바로 얘를 잉태를 시킨 산방이 뭡니까? 해산하는 방이죠. 어떤 그 남녀가 교합하는 방이 아니라 산방이라는 거는 애를 낳는 방이라고. 그러면 애를 낳는 방만은 이런 성맥이 지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백당도 산방에는 어떤 성맥이 이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안방은 성맥이 들어오면 안 되죠. 기가 세면은 잉태가 됩니까? 그러니까 수도승들이 애가 있습니까? 애를 낳습니까? 물론 그 전 단계에서 자식을 데리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그 선승이 되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애를 안 낳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 무당들 보게 되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당. 그러니까 전개가 잘 나는 그 양반이 어떻게 내 그 미래를 혼이 마치고 그렇게 시원하게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풀이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뭐냐면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돼. 이거는 무당. 이거는 그 점을 보는 사람, 받는 사람, 점을 보는 사람. 이 무당과 무당은 서로 통해야 돼요. 무당이 한마디 하면은 저거 아닌데, 저거 내 어떻게 간상이나 보고 좀 맞추는 모양인데, 이런 의문을 품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전기가 나오지 않아요. 전혀 안. 서로 맞아 들어가야만 전기가 나옵니다. 그 상대방하고 피감정자하고 이렇게 둘이 이게 주고받는 어떤 뇌파, 아까 지작에서 나온 그런 지작이 통해야만이 전기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요 미신인데 내가 괜히 들어온 말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마음을 먹게 되면은 전혀 전기가 안 나. 그런가 똑같은 이치로 사람은 어떤 제 육감이 뭡니까? 영감 아닙니까? 영감. 육감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귀신 영자 써가지고 영감. 우리는 오감밖에 없어요. 오감 외에 다른 한 감이 있는데 뭡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기가 유입되고 있는 집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은, 이제 물론 그 아까 우리가 풍수를 경험과 환경과학입니다. 풍수의 우리가 그 응용은 하나는 경험적이고 하나는 환경학적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풍수가 되는 거예요. 풍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풍수를, 이거를 미신이다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 몇 천년을 지나왔지만은 경주가 필연적으로 신라의 그 수도지가 돼야 되고, 대구는 안 됩니다. 대구는. 아까 화종구 선생님 대구로 간다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헛소리고, 대구는 전혀 경주는 말입니다. 경주 지세를 보게 되면요, 물론 경주나 대구나 근데 대구는 완전히 분지 형식이에요. 분지로 주변을 전부 이 금호강 이렇게 사이를 두고 아주 뺑뺑 둘러서 완전히 분지를 형식. 근데 이 경주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양쪽 이렇게 이 공기가 다 섞여놨어요. 이렇게 공기가 사통팔달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풍수로 때는 경주, 그 다음에 개성을 장풍이라고 해요. 장풍. 이거 해가지고 장풍.
장풍국이다. 이렇게 요거 두 개. 물론 대구도 장풍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장풍국 그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요, 보수 기질이 상당히 강해요. 보수 기질. 장풍국 사람들 보수 기질. 이렇게 좀 개혁적보다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전례부터 전해온 거를 이거를 딱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근데 평양이나 개성을 보게 되면요, 평양은 고구려 기질이 뭡니까? 고구려는요, 지키려고 안 씁니다. 이거를 자꾸 애적으로 고구려 사람들 이 성품을 성향을 보게 되면은 자꾸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지키려고 안 해요. 우리 한양이 조선 그 뭡니까? 이성계가 차라리 한양으로 하지를 말고, 한양도 일단 그 뒤쪽에 한강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장풍이 아니지 않냐 하지만은, 실제로 한양도 낙산, 인왕산, 남산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밖으로 나가는 기질이 별로 없어요. 한양도 보게 되면. 근데 평양은 상당히 그 기질들이, 고구려 사람의 기질들은 이렇게 딱 움츠리지 않고 밖으로 그냥 발산시켜요. 그 기질들이. 그래서 신라도 이왕 이 일본까지 넘겨다 보려고 그랬으면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차라리 부산이나 저 마사도 나와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것이 풍수는 과학적이다. 그래서 그 스님들 보게 되면요, 그 아까 그 석산 물론 석산 지혜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곧 그 사이트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석산 지혜자 해가지고 석산 덩어리 사이에 흙이 약간 이렇게 사람 한 구 정도 들어가는 흙이 뭉쳐져 있으면요, 그게 바로 명예래요. 명예. 일부러 석산 지혜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치만 틀려도 묘를 쓰고 바로 흥하냐 망하냐, 요거 엄청 후반합니다. 이 석산지혈이 하나 좋은 것이 뭐냐면은, 석산에다가 어떤 그 묘를 쓸만한 터가 있으면은 대부분 석산은, 이 석산지혈은 암장을 만듭니다. 암장을. 요거는 나무 땅이 많아요. 이 석산지혈은. 예, 쓸모가 없는 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묘를 쓰면 속발지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암산이 기가 엄청 빨리 통한다는 얘기. 암산이. 지자기가 엄청. 그런데 거기다가 석산이 아닌, 우리가 묘를 조성하다가요, 암반이 나오면 중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중을 이렇게 쭉 파다가 여기 암반이 딱 나와버려. 그러면 중단해버려, 이거. 암반에다는 시시를 모시게 안 해요. 흙이야만 돼. 흙으로 우리 피가 뼛속으로 들어갑니까? 피가. 우리 피는 이 뼈는 바로 이 석산, 이 골입니다. 골. 석산은, 돌은 골이고, 흙은 육이에요, 육.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육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백산이 명산이라는 것이 바로 육산 덩어리 때문에 명산. 태백산은 뭐라고? 태백은 더 크죠, 소백보다. 난 태백이 더 좋더라고요. 소백보다. 근데 태백은, 이거는 터가 아니다 그러죠. 음택지가 못 된다. 예. 그거 뭡니까? 이거 석하고 관계되니까. 태백산은요, 이제, 내가 그때 근데 나는 물론 겨울에 이렇게 물론 시간적 여유가 겨울밖에 안 되면 겨울에 이제 이 산을 많이 등정하는데, 태백산 그 정상에 있는 게 뭐죠? 그 무슨 단인가 하나 올려놨죠, 이렇게. 그 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밑에 무슨 유일사가 아니고 무슨 만경산가 절이 있어요. 이렇게 태백산 그 첨제단인가? 그 밑에 쫙 재단에서 내려가야 되면은, 거기는 사철 내내 기감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방을 다 꺾고. 기감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 기를 넣는다는 거는
바로 무소가 아닙니까? 무소. 어? 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찰에 보면은 아주 빽빽이 늘어났어요. 나는 놀래본 게 뭐냐면, 나는 기도만 이렇게 한 줄 알았어. 근데 하늘에 대고 막 뭐라고 막 외치고, 나 이제 보통 우리는 야간 사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딱 그 첨지다니까 딱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이걸 보는데, 그 추운 아주 거기는 엄청 이 태백산 춥습니다. 요 정상 부위는. 정상 그냥. 보통 영하 한 30도 정도 올라갈 거야. 2, 30도 돼. 근데 밖에 나와서 그냥 막 하늘에 대고 무슨 주물을 여쌌고, 물을 이렇게 뿌려쌌고 그러더라고. 자기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 눈으로는 저게 완전히 돌아왔구나, 또라이구나, 또라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뭐 때문에? 기가 많이 나온다. 기가 세야 돼, 이 사람들. 우리 평범한 사람 틀려. 그래서 수도승들도 기가 세야만 수도승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토굴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가서 보면 토굴이 어디가 있냐면은 가지산에 보게 되면은 성남산은 사찰이 있어요. 그건 토굴이 있습니다. 토굴은 여성들이 많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백명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면 그래서 기도빨이 제일 절반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조금 일을 성사에 벌려놓고 이 오일이 잘 되어달라고. 근데 우리나라 이 기복신앙은 뭐냐면요. 이 불교신앙은 무조건 빌어요. 이 비손인데 그거는 기도빨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기도빨을 받으려면은 어떤 지기가 이게 센 기가 나오는 장소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기도빨은 뭔가 기가 다운이 돼 있는 상태고 내가 뭘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평생 삽니까? 수도승들은 평생 합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에 어떤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다가 기도로 어디로 갑니까? 지자기가 제일 잘 통한 데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도빨 아닙니까, 그게? 하나는 남해 금산에 있는 보리야. 3대 사찰이라고 있죠. 3대 기도처라고 있죠. 간음사찰. 하나는 보문사. 강화도 있죠. 강화. 성문산에 있죠. 요거는 남해 금산. 요거는 성문산. 하나는 홍련암 어디입니까? 낙산이죠? 낙산. 지난번에 불 났었죠? 낙산이. 홍련암 간음상 봤어요? 해수 간음상, 다 보셨겠죠? 예, 낙산. 예. 그 밑으로 이렇게 용이 들어왔다는 전설을 있죠? 그 밑에 바위 동굴 사이로. 거기서 스님들이 다 도를 일으켰어요. 이 세 군데가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3대 기도처다 해가지고, 뭐가? 지자기가 제일 많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풍수에서는 전혀 딴판이죠. 여기는 순 바위등으로 되어 있죠. 이 세 군데는 다 가서 보시면은 다 안반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암 남해 가서 보면은요, 올라가는 입구서부터 이거는, 물론 지금은 아스팔트로 깔아가지고, 그냥, 물론 위에까지는 못 올라가야죠. 일반 신도들은 아래 주차장에다 주차해놓고 한참 걸어 올라가야죠. 보리암 가려면. 무료죠. 아주. 근데 이거는 이런 사찰을 가려면요, 낮에 가지지 마시고, 새벽에 가서 새벽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 보리암이나 이게 보문사나 홍련암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요, 이거는 아주 전국에서 아주 다 와 있기 때문에, 아주 새벽 4시인가 아마 지응을 두드리고 북을 치면서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것도 오래 합니까? 108배 한 사람들도 요즘 잘하는 사람들은 1시간이면 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30분 정도 내가 꼭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완전히 심중에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 있을 때 이걸 찾아가야지. 보통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집안 일을 탈 없이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여기가 공통점이 암산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설명을 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은, 아니 풍수에서는 무조건 바위는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는 대덕고승이 나오고 또 기도발도 잘 받고 하는데 왜 기가 지기가 없냐? 이거는 너무 세다는 얘기죠. 지기가 세게 들어온다. 그냥 사람이 살 때는 못 든다. 그래서 이제 요 대충 이제 그림을 보시고요. 요거를 읽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이 겸열은요, 보게 되면은 거문토성이나 녹전토성에서 이렇게 연맥되는 예. 그래서 혈을 맺는다. 이제 그래요. 거문토성하고 녹전. 이거 다 톱니다. 저게 검은 우리가 구성할 때 이 구성은 대충 다 알아야 돼요. 뭐 탐낭, 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거문하고 녹전은 다 톱인데, 그런데 뭔 얘기냐면은 거문은 요거는 상길성에 들어가죠. 탐낭, 거문, 무곡은 상길성이에요. 근데 이건 녹전은 이건 상길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흉성이에요. 흉성. 녹전. 근데 이 거문은요, 우리가 산을 갔을 때 이 녹전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자 문성 같은데 이건 다 일자 문성이죠. 거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자로. 녹전도 일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둥글스름해. 이렇게 일자인데 위에가 이쪽 면하고 이쪽 면보다는 약간 이쪽이 둥글스름해. 이걸 녹전이라고 그러고, 거문은 정거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풍수를 해도요, 뭔가 뭘 하나, 사진을 하나 띄워도 실현이, 후학들이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조금 성의를 가지고 이 풍수 공부를 했던 사람은 성의가 이렇게 해야지 좀 잊어버리지 않는데, 무슨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일자문을, 거문은요, 맥이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가운데서. 중앙에서. 거문은. 그 다음에 녹전은 지각이 많이 있는 거 있어요. 지각이. 이게 녹전이고 이게 거문이에요. 근데 누가 엊그저께 사진 하나 찍어 보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 중앙에 맥도 없는데 이거 거문이라고 딱 띄어놨더라. 이건 거문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일자 문성, 그냥 거문 하지 말고 일자 문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천나 먹어. 이게 거문이다. 이렇게 써놨다. 이건 거문 아니에요. 거문은 반드시 중앙에서 그 맥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와열을 맺는 거예요. 와열. 내려왔어. 이것도 내려와서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이게 일자 문성인데요. 일자 문성인데 맥이 이렇게 올라가서 맥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맥이 있어요. 일자 문성. 요 중앙이 아니고 이렇게 맥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맥이 있어요. 옆으로.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와탐나라고, 와탐이라고 그래요. 와탐. 이게 맥이 이렇게 원래 탐낭 이렇게 생겼죠. 이게 탐낭 아닙니까? 목성 이게 생겼죠. 근데 와탐은 요 탐낭이 기울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인데 요것이 옆으로 기울어 이렇게 들어놓아 버렸어. 그래서 이걸로 와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형북도 그래요. 형북도 내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은 함부로 형북도 설명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형북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함부로 하게 되면 후학들이 잘못 설명해 버리면 그걸 혼동을 해버리게 되면 안 된다. 그 첩지기염 해가지고 양가 한쪽 쪽에 이제 그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 녹존 토성하고 검은 토성은 이제 그쪽 결제가 되는데 요거는 조건이 있어요. 이 와겸은 분명히 물이 이렇게 용맥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와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혈을 맺는데 요거는 물이 반드시 여기서 물이 분수를 해야 돼요. 앞쪽으로 두 가닥이다. 분수. 뒤에서 완벽하게 물을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물이 만약 이 안쪽 흘러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비열이 돼요. 비열. 혈이 아니다. 반드시 상분합. 상분합은 요거 아닙니까? 여기서 합의되고 여기서 갈라지고 이거 입수 도도죠. 도도에서 갈라져가지고 양쪽 갈라져가지고 여기서 합의되는 거죠. 요거는 분이고 요거는 합이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우쪽이죠. 이렇게 우쪽에서 상자라 쓰고 이거는 밑에니까 한자 써서 하합 상분합 이렇게 돼요. 위에서 물이 갈라져서 밑에서는 합쳐져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 혈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간산을 가도 와혈은 많이 구경을 해요. 근데 겸혈은 없습니다. 보기가. 저 아까 그 택당 이식 선생 조분묘 택당 이식 선생님에도 겸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산자락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이제 맥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맥이 내려오는데 즉 말해서 이 조분묘가 이식선생 조분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갈라졌겠죠. 이렇게 갈라졌는데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 혈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선생이 여기다가 그 다음에 또 분모묘가 또 이게 사이가 또 있어요. 전부 겸혈처럼.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청룡이 되죠. 요거는 아니 백호가 되죠. 요거는 백호. 그럼 이 선생 이쪽은 청룡이 되고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각을 뻗어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묘 조분묘가 정확한 정혈에 돼 있다. 정혈에 앉아 있다. 이제 그래. 왜냐하면 이분 묘를 쓰고 나서 다 잘 됐어요. 자손들이. 해남인가 여기서 전라남도 어디서 이장에 해왔는데 박상희 씨죠. 박상희 최고 우리나라 지간이 박상희하고 이의신 우리나라 지금 실록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 두 분이 지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